까마귀나 더 시저입니다. 나스닥 주간 분석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파월의 금리 인하를 암시하는 연설에 따라서 모든 자산이 미친 듯이 대폭등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상황. 그런데 본격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약간의 본론적인 말을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어제 파월이 시장에 우호적인 발언을 해서 모든 자산이 폭등을 했는데 사실 그거를 연준의 의사들과 파월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알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모 아니면 도인 상황에서 자신의 소중한 돈을 풀베팅을 한다. 그거는 정말 주식을 도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방향이 정해진 상황이나 파월의 연설 후에 매수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 전에 예측을 하고 몰빵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면은 이번에는 운이 좋아서 맞았지만 다음번에는 자산을 크게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도박적인 매매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나스닥이 고점이고 현재 자리에서 모든 자산을 신규로 주식에 넣는 것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도 현금 비중보다 주식이나 코인 비중이 월등히 많아요. 그것은 당연히 어제 산 것도 아니고 그저께 산 것도 아니고 저번 주에 산 것도 아니고 공포의 구간에서 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크고 조정이 와도 조정을 처맞을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홀딩한 것이고요. 모든 자산이 미친 듯이 지금 오르고 있는 현 시점에 이제서야 나도 좀 먹어보자 하는 심리로 현재 구간에서 풀 매수를 땡기고 무조건 존버, 그거 아닙니다. 지금 저는 그런 매매를 절대로 하지 않고 그런 매매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몰빵 매매 저는 안 해요. 단타에 몰빵을 한다, 큰 돈으로 단타 유지다, 그런 사람들은 제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어제든 3대 지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마저도 미친듯이 상승 좋습니다. 말년병장 파월은 떠나기 전에 시장에 큰 선물을 줬다. 그러니까 이제 파월은 뭐 될 대로 되라, 버블을 원하고 있는 트럼프의 기조에 따라서 버블에 주사위를 던져다. 어차피 그만둘 거면은 시장을 내비둬야지. 잘했다 파월. 파월은 금리 인하 시사, 정책 기조 변경 고려, 비둘기적 발언이죠. 다음 달에 베이비 스텝 가능성 시사. 한다는 건 아니고 거의 하겠다. 시장에 굉장히 좋은 뉘앙스를 펼쳤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그 발언이 있고 나서 페드와치의 금리 인하는 약 90%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좀 내려갔네요. 장 막판에 조금 내려간 듯 하고요. 0.5bp 최근에 있었던 0.5%의 인하 확률은 여전히 생겨나진 않았네요. 조금 이게 약간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내려갔지? AI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콘텐츠 챗 GPT한테 물어보기. 나스닥의 다음 주인 8월 25일, 31일까지의 10년간의 상승률을 물어봤습니다. 15년부터 24년까지 상승이 7번, 하락이 3번. 챗 GPT 이걸 왜 지금 알려줬니? 그러니까 10년간에는 8월 마지막 주는 상승이 많았다. 22년 대하락장을 제외하고는 약간의 다 괜찮은 상승으로 마무리했다. 8월 마지막 주는 매매하기 괜찮은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대비해 봤을 때 파월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새롭게 맞는 첫 주고, 그러면은 뭐냐, 다음 주는 단기 매매를 하기 좀 괜찮은 한 주가 되지 않겠느냐. 왜 단기 매매냐? 이제 9월 달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나스닥의 15년부터 24년 9월 10년간 상승률, 많은 사람들이 9월은 위험한 달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좀 직접 한번 찾아봤습니다. 15년부터 24년까지 9월은 상승이 4번, 하락이 6번.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은데 평균을 내보면은 마이너스 2%, 10년간 9월은 마이너스 2%다. 어쨌든 9월은 하락할 확률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플러스로 마감한 연도는 9월 내 하락을 보이다가 월말에 올리는 이마룰로 마감한 연도도 있었다. 그러니까 플러스로 마감한 연도조차도 9월 중에 좀 내리다가 막판에 올랐다는 것이죠. 9월은 객관적으로 10년 동안은 좀 좋지 않았던 게 팩트는 팩트예요. 그래서 9월이 되기 전인 8월 달 마지막 주, 여기서 조금 단기 매매를 하고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10년간의 상승률이 조금 통계적으로 짧다. 그래서 20년간 2005년부터 24년 9월 20년간 상승률입니다. 이전 데이터인 15년부터 24년은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됐고, 2005년부터 14년까지는 상당히 저도 이게 의외였는데 상승이 7번, 하락이 3번, 평균으로 봤을 때는 0.79%. 오히려 그 이전 10년간은 9월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20년 토탈로 봤을 때는 상승이 11번, 하락이 9번. 이것은 무엇이냐? 9월이 꼭 하락만 한 달은 아니었다. 평균으로 봤을 때는 0.66. 평균으로 봤을 때는 좀 좋지 않은데 꼭 9월이 하락으로 끝나진 않을 수도 있겠다. 통계적으로는 그래요. 다만 주식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기 때문에 최근 10년간 트렌드는 9월이 하락이 많았고, 그 이전 10년 2005년부터 14년도는 9월은 그다지 하락의 트렌드는 아니었다. 최근 10년 하락한 해가 더 많았고 9월 토탈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9월 좀 크게 하락했다가 월말에 말아 올려서 끝난 해도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9월 하락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지금은 지수가 장기 상방 추세선 상단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9월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맞긴 맞아요. 그래서 현재부터 신규로 잡는 물량은 이제는 무한정 나스닥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조로 무한정 홀딩하지 말고 단기 매매로 임하셔라. 저점에서 잡은 장투 물량들은 어차피 여러분 이 장투라는 것은 원래 하락을 좀 쳐맞고 가야 돼요. 무조건 상승만 쳐맞을 생각은 너무 도둑놈 심보잖아요. 장기 물량은 여전히 가져가야 된다. 공포지수는 60일 다시금 그리드의 상태, 시장 참여자들의 탐욕이 끝나지 않았다. 푸드크로션 0.66 다시금 소폭 하락했다. 아직 탐욕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희음전세 주간 동향을 보면은 8월 23일 숏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대풀롱의 시대. 월가의 세력이 개미들을 더 태울 생각인가 봅니다. 과연 다 먹여줄까 기대되네요. 주간 순매수에서도 최근에 급락한 팔란티어 1위고요. 대풀롱 월간 순매수에서는 뭐 당연히 대풀롱. 현재는 모두가 미쳐버린 대풀롱의 시대. 남들이 다 수익 인증하고 돈을 번다고 하니까 나만 거지가 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에 뒤늦게 포모에 휩싸인 자들이 다 들어오고 있다. 왜 꼭 도대체 이 시점에 장투의 결심을 하는가? 장투의 결심을 할 때는 지금이 아니라 4월 늦어도 5월 자산이 오르기 전에 실시했어야 됐다. 다음 주 어닝 발표는 다 필요 없습니다. 수요일 장후에 엔비디아 있고요. 엔비디아가 다음 주 나스닥의 운명을 결정지을 겁니다. 실적은 당연히 좋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치는 우주를 뚫고 블랙홀 근처까지 가 있다. 그 기대치를 넘겨주는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8월 4주차 주요 일정은 26일 건축 승인 건수, 주택 착공 건수 지금 뭐 이렇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목요일 장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미국 2분기 GDP 발표 있습니다. 노무라 예상은 GDP는 이전보다 약간 올라간 수치, 코어 PC 2분기는 이전보다 역시나 약간 올라간 수치, GDP가 올라가면은 시장의 악재로 받아들일 상황은 아닌데 금리 인하에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죠. 경기가 좋다는 거니까. 코어 PC 2분기가 이전보다 높아진다는 것은 여전히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2분기는 뭐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올라간 거. 그리고 대망의 9월 금리 인하를 확정지을 미국 7월 PC 물가지수 노무라는 예상치와 동일한 0.3, 0.3으로 나면 더 이상 물가지수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예상치는 인하로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QQQ 차트 주봉은 8월 3주차 그렇게 많이 힘들었으나 불과 1%밖에 하락하지 않았고 고점 대비 2%에 근접했습니다. 이 파란색 채널 상단에 걸치면서 마무리. 일단 차트상으로는 괜찮다. 영망치 캔들로 마무리. 좋은 캔들입니다. 롱의 보조지표 주봉을 보면은 S&P와 다우산업이 신고가 부근, 신고가를 뚫거나 신고가 부근에 여전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파동을 보면은 완벽한 과매수권, 물론 과매수권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제 하락이 나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매수권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오르고 지금 현재도 과매수권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나스닥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장기 투자를 결정하느냐. 지금 신규 매수 물량은 단기 매매의 계획을 갖고 해야 돼요. 손절가를 명확하게 설정해놓고 끊을 때 끊는 그런 단기 매매를 해야 됩니다. 현재 신규로 매수를 해서 마이너스가 돼도 계속 버티는 그런 매매는 해서는 안 됩니다. 나스닥 지수를 봤을 때 이전에 그어드렸던 이 파란색 안드로메다 라인의 터치 맞았어요. 그리고 저점을 이은 단기 채널의 검정색 선 여기도 맞았습니다. 이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금요일 종가 마감이 됐다. 그렇다고 하면 월요일에 이 두 개의 저항선을 뚫으면은 이제 볼린저밴드 상단 현재 기준으로 2% 남짓 남았죠. 다음 주 초에 저항선을 뚫는 다시 한 번의 광기가 보여주면은 나스닥은 최고점을 경신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엔비디아 실적이 결정할 것이고요. 현재 나스닥은 엔비디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최근에 하락했기 때문에 나스닥은 엔비디아 때문에 이렇게 내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이 좋다고 하면은 바로 신고가 가는 거죠. 상황이 좀 바뀐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신고가일 때 다음 주에 산 신규 매수분은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해야 한다. 왜냐?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블랙홀 라인이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이 3일 남아있기 때문에 나스닥의 4시간 봉은 아직은 상승 추세의 전환이 아닙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맞았죠. 상승 추세로 이제 가려고 한다고 하면 볼린저 밴드를 찢으면서 가야 한다. 통상적으로 이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찢으면서 가는 상황은 그 어떤 상황이든 간에 광기예요. 광기. 광기에서 산 물량은 광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신규 매수 물량들은 그 광기에서 길게 끌지 말고 수익 실현을 해야 한다. 아니면은 그 수익이 다시 음전을 하는 그런 구간도 맞게 되니까 줄먹을 해야 한다. 엔비디아, 아쉽게도 엔비디아는 21선
이평선에 딱 터치를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강한 지지선이었던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던 21선은 이탈하자마자 그렇게 올랐는데도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트는 과학이다. 엔비디아는 현재 저항을 뚫지 못하고 있다. 실적 발표라는 거대 이슈를 앞두고 약간의 우려를 하고 있다. 다른 종목은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저항을 맞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그 자체인 나스닥도 최근에 지지선이었던 이 라인의 저항을 맞은 것이다. 속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21선을 뚫었다. 요거는 좀 괜찮은 시그널입니다. 저항을 뚫은 거죠. 4시간 봉을 봤을 시도 볼리저드 상단까지 터치하고 약간의 하락으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이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이제 지지선이 생긴 것이죠. 약 한 1% 정도의 밑에 지지선이 생겼다. 지지해주면은 다시 한번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반도체가 마이너스 1% 정도의 풀백이 나올 수가 있으나 그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최근의 고점을 넘겨주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속술도 27달러로 마무리. 괜찮은 상황. 약간의 하락이 와도 상승의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는 상황. 저 같은 경우는 속술 9달러 10달러 평단을 갖고 있는데 그냥 솔직히 하락을 쳐 마시려고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 지지선 금요일 기준으로는 24점 후반대 기준 이 지지선까지 뚫렸다고 하면은 반도체를 버티지 말라고 했었죠. 근데 사실은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하면 저도 조금 흔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을 쳐 맞으려고 각오를 했지만 막상 조정이 확실해지는 이 지지선이 뚫리면은 조금의 고민을 했을 텐데 일단은 그 상황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속슬 일단 전량 홀딩하고 있고요. 테슬라 그렇게 좀 욕을 퍼부었더니 테슬라가 6% 올랐다. 테슬라라는 종목은 욕을 미친듯이 한번 먹어줘야 오르는 종목이다. 작도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이 삼각수렴 라인, 이 삼각수렴 라인을 조금 연장했다. 삼각수렴 지지 라인을 딛고서 장대 양봉이 솟아준 모습. 금요일에 이 장대 양봉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다. 종가 기준으로는 이날 고점은 더 높지만 윗꼬리를 거의 달지 않고 마감 기준으로는 8월 달 들어서 최고점이다. 이제 200일선 위로 상승으로 캔들을 뚫어줬고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와서 마이너스 3% 정도까지 내리더라도 200일선을 지켜주면은 또다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힘을 비축한 차트. 그 조건 중에 하나로는 많은 개미들이 테슬라에 또다시 몰려드는 키움자사 순매수에서 TSLL 1위, TSLT 2위, 테슬라 3위 막 이렇게 좀 되는 상황만 안 나오면은 다음 주에 그러면은 테슬라가 좀 가능성 있는 차트로 변모하였다.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단기 물량 최근에 들어가서 하락이 좀 나와가지고 조금 물렸었는데 일단 테슬라 단기 물량 TSLL 단기 물량이죠. 매도를 하였고요. 요때산 중장기 물량은 욕하면서 하락을 계속 쳐맞으려고 했는데 홀딩하고 있다. 다시 하락이 나와도 욕하면서 홀딩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일단 테슬라는 차트가 약간의 좀 긍정론으로 변했다. 코인의 공포지수는 일단 60. 테더의 도면수입니다. 테더가 중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입니다. 테더가 오르면은 코인이 내리고 테더가 내리면은 코인이 오르죠. 금요일에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중기 하락 추세의 상단선, 이 상단선을 거의 뚫을랑 말랑 했거든요. 다행히 파월의 발언과 동시에 중기 저항선에서 맞고 떨어졌다. 여기서도 맞고 떨어졌고 여기서도 맞고 떨어졌고 여기서도 지금 맞고 떨어졌다. 그리고 토요일에 약간의 상승으로 21선 이평을 지금 리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평선 밑에서 리테스트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주면은 상당히 좀 좋을 텐데 말입니다. 현재 일단 나쁘진 않은 긍정적인 상황. 비트코인은 뭔가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 21선 뚫어줘야 되는데 오늘 다시 약간 맞고 떨어진 느낌. 현재의 장세는 전체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적으로 내리면서 이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게 알트코인으로 골고루 이렇게 뿌려져야 되는데 그냥 다 이더리움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보면은 이더리움 도미넌스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냥 모든 돈이 이더리움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게더리움인데 오늘은 이제 본명인 이더리움으로 말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상당히 좋은 느낌으로 신고가 트라이, 이 보라색 선이 신고가 라인입니다. 업비트 기준으로는 신고가 달성했죠. 하지만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21년의 신고가의 저항선, 보라색 선 여기를 살짝 트라이 했다가 오늘은 약간 내리고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본주도 갖고 있고 레버리지 이더유도 갖고 있습니다. 이더유의 물량이 이더리움 본주의 물량보다 더 많아요. 직전 볼린저 매도 둥둥을 다시 회복을 한 것이죠.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더유를 좀 부분 매도를 해야 하나? 그런데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기로 하고 일단은 부분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다. 현재 이더유는 약 450%를 넘긴 수익률을 갖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하는데 왜 신고가 달성했을 때 이제 사서 이더리움을 장투를 결심하느냐, 그런 거는 좀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물론 이더리움이 추가적으로 더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올라야 되죠. 아직 안 팔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거는 왜 이제서야 그 마음가짐을 가느냐 이거죠. 지금 매수한 거는 그냥 좀 오르면은 약간의 그냥 수익률을 만족하고 팔고, 다시 내리면은 뭐 좀 사고, 또 오르면은 약간의 수익률을 만족하고 팔고, 그런 매매를 하세요. 장투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은 요런 데서 좀 사고, 공포를 좀 견디면서 사고, 그런 물량을 장투를 결심하셔야죠. 어쨌든 간에 이더리움은 현재 신고가를 트라이하고 오늘 약간의 하락, 21선 아직 완전히 밑에 있고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모든 자산이 굉장히 좀 위험했어요. 그런데 이 이더리움만 21선조차도 이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죠. 전체 자산 시장의 대장이었던 거죠. 나스닥도 21선을 이탈했었는데, S&P도 21선 이탈했었고, 엔비디아도 21선 이탈했었고, 팔란티어도 날아갔었고, 모든 자산의 대장들이 좋지 않은 상황을 보였는데 이더리움만 21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요일이었다. 전체 자산 시장의 대장은 현재 이더리움이 맞긴 맞고요. 채널에 빗각을 그어보면은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제 좀 맞으러 갈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 회로가 드는 초장대 양봉. 이 보라색선은 이더의 바이낸스 기준 최고점 라인,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저는 빗각의 저항 라인 5,100달러 요 라인까지 가면은 이더리움 본주는 몰라도 이더리움 2배, 이더유는 보내줄까 합니다. 그 상황이 온다면요. 왜냐? 이더리움 본주 자체가 엄청난 변동성을 가지는 자산인데 그것을 2배로 추종하는 이더유니까 그 상황이 오면은 욕심을 내려놓을까 합니다. 그 이유는 이더리움의 월봉, 가상의 볼린저 밴드 선을 그어놓으면은 이더리움이 8월 남은 기간에 추가적인 상승이 온다. 그러면은 뭐죠? 9월이 볼린저 밴드 둥둥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결국에 9월 중에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사태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더유 2배는 수익률이 미친 듯이 깎일 거예요. 그게 이유입니다. 저는 차트 매매를 하는 사람이니까 주봉의 볼린저 밴드 둥둥 참을 수 있습니다. 일봉의 볼린저 밴드 둥둥 자주 참아요. 하지만 이 월봉의 볼린저 밴드 둥둥, 그 이후의 상황, 본주면은 참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2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가 있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고요. 더시도 멤버십에서는 중장기 물량과 단기 매매를 좀 따로 하고 있어요. 투자라는 것은 중장기 물량의 한 100%, 많게는 200% 수익률인 큰 물량을 밑에 깔고 가야 되며, 그것은 굉장히 수익 실현 욕구가 매일매일 들기 때문에 단타 계좌로 단기 매매를 병행하면서 수익이 나면은 욕심을 버리고 매도를 하면서 장투 물량의 수익 실현 욕구를 좀 참아낸다. 중장기 물량은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그냥 쳐맞고 간다. 그게 제 투자 매매 스타일입니다. 구독자 방에는 700명이 넘은 모습, 패스워드는 431이고요. 투자를 굉장히 잘하시는 많은 고수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강 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 존 템플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이 상황에서 그동안 행복하지 않았던 그 계좌를 들고 와서 다음 주에 신규 매수를 하면은 그 행복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일단 상황은 좋은 상황으로 바뀌었으나 다음 주에 매수하는 것은 단기 매매로 만족하세요. 여전히 관점은 똑같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그럼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